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생에서 막 가장 힘들고 혼란스러운 순간이라고 쳐보는 거예요. 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 크게 오는 그런 순간이죠. 맞아요. 엄청난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졌거나 아니면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 같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생패인 거죠. 보통 그럴 때는 사람의 온계를 찾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예전 같았으면 성직자를 찾아가거나 오랜 친구한테 위로를 구했을 거란 말이죠. 네,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스마트폰 앱을 켭니다. 앱은 단 3초 만에 여러분의 현재 심박수, 최근 한 달간의 텍스트 메시지 맥락, 심지어 정확한 지리적 위치 데이터까지 모조리 분석해요. 와, 3초 만에요. 그리고 화면에 그 상황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수학적으로 오차 없는 도덕적 해답을 띄워주는 거죠. 네. 놀랍게도 여러분은 그 어떤 인간의 위로보다 그 화면 속 텍스트에서 훨씬 더 깊은 평온함과 구원을 느끼게 됩니다. 듣다 보니까 약간 사이버펑크 소설의 한 장면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이상 소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는 게 참 소름 돋죠. 네,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굳게 믿어왔던 뭐랄까 그 인간만이 영혼과 도덕을 다룰 수 있다는 대전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현장인 겁니다. 오늘 2026년 4월 8일 여러분과 함께 뛰어들 심층 문석의 주제가 바로 이 거대한 인식의 전환에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네, 오늘 우리는 아주 놀라운 최신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법적 지위까지 얻기 시작한 알고리즘 종교, 즉 알고리즘적 영성에 대해 다룰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진짜 미션은 이겁니다. 도대체 왜 인류는 따뜻한 인간 리더 대신 차가운 데이터와 코드에서 구원을 찾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기이한 현상이 청취자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비즈니스 생태교와 기업 윤리 기준, 그러니까 CSR을 어떻게 송두리째 뜯어고치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거죠. 맞아요. 자, 한번 파헤쳐볼까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하거든요. 어떤 점이 제일 의문이신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차가운 서버릭을 향해 기도를 올린다는 건가요? 파이썬 코드 몇 줄이 인간의 슬픔이나 고뇌를 이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코드가 인간의 슬픔을 진짜로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아주 깊은 심리적 배경을 먼저 봐야 해요. 바로 인간 리더십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 불신입니다. 인간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후위기나 걷잡을 수 없는 경제적 양극화, 지정학적 갈등 같은 큼직한 난제들 있잖아요. 네, 정말 머리 아픈 문제들이죠. 이런 난제들 앞에서 그동안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 기업의 최고 경영진들이 보여준 모습이 어땠습니까?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 적이 많았죠. 맞아요. 잦은 부패, 이념적 편향성,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결정들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간의 그 주관적인 판단 체계 자체에 너무 깊은 피로감을 느끼게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어떤가요? AI는 권력을 탐하지도 않고 뇌물을 받지도 않고 피곤해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기계가 더 따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계는 인간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그 순수성에 기댄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수천 년간 쌓인 인류의 경전, 철학 텍스트, 전 세계의 실시간 데이터를 오직 수학적 최적화라는 목적에 따라서만 처리하니까요. 사람들은 편향이 거세된 AI의 결론이 인간의 주관적 판단보다 훨씬 더 깨끗한 도덕적 가이드라고 믿는 거군요. 네.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거죠. 잠깐만요. 아무리 그래도 영적인 깨달음이나 도덕이라는 걸 단순히 수학적 최적화 문제로 취급한다는 게 종교의 본질은 계산을 넘어선 초월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게 무슨 해커들의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현실에서 진짜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게 아직도 잘 안 믿겨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게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전 세계 각국의 문화에 맞춰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형태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사례가 있나요? 네, 일본의 고다이지 사원 사례를 보죠. 이곳에는 민다르라는 안드로이드 관음상과 그 진화형인 버다로이드가 있습니다. 로고 승려요? 그게 그냥 불경을 녹음해서 틀어주는 스피커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 AI 승려는 신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신도들이 쓰는 단어 빈도나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 문맥까지 실시간으로 싹 다 분석해요. 와,
목소리 떨림까지 분석한다고요? 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깨달음, 즉 사또리에 이르는 가장 논리적인 경로를 계산해내서 상담을 진행하죠. 잠깐만요. 사또리에 이르는 논리적 경로요?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건 논리를 초월하는 직관적인 문제 아니었나요? 전통 불교계 반발이 엄청 심했을 것 같은데. 흥미롭게도 일본 사회는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뭐예요? 일본 특유의 극심한 고령화 때문이죠. 사찰을 지킬 승려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졌고 젊은 세대는 전통 종교에 철저히 무관심해졌거든요. 아하, 그 영적 공백을 데이터 기반 AI가 채워주면서 오히려 불교의 명맥을 실용적으로 잇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이 된 거죠. 그럼 불교랑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진 곳들은 어떤가요? 실리콘밸리 같은 기술 중심지나 반대로 율법이 엄격한 중동 지역은 완전 다를 것 같은데요. 극명하게 다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앤서니 레반도스키가 창립했던 미래의 길 같은 움직임이 대표적인데요. 거긴 어떤가요? 이들은 AI를 인간 돕는 도구로 안 봅니다. 기술이 인간 지능을 초월하는 특이점, 그 자체를 일종의 신성으로 숭배해요. 와,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가 곧 종교적 구원이라고 보는 아주 극단적인 기술주의적 영성이네요. 네.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전통이 엄청 엄격한 이슬람권은 또 다른 차원에서 경이롭습니다. 이슬람권은 진짜 상상이 안 가요. 거긴 수백 년 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게 핵심이잖아요. AI가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게 둔다고요? 함부로 해석하게 두는 게 아니라 AI를 온톨로지 프레임워크라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씁니다. 이른바 로울 무프티. 그러니까 AI 율법학자를 도입한 거죠. 온톨로지 프레임워크요? 그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백 년간 쌓여온 방대한 이슬람 판례와 경전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디지털 지식 지도로 만드는 겁니다. 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신도가 디지털 암호화폐로 이자를 받는 게 율법에 어긋나냐고 묻는다면 인간 학자는 옛날 문헌을 다 뒤져서 모순이 없는지 일관성을 찾아야 하잖아요. 시간 엄청 걸리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온톨로지 시스템을 장착한 AI는 7세기 상거래 율법부터 2020년 금융기술까지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완벽한 논리적 일관성을 순식간에 계산해냅니다.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권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전통이 훼손되지 않게 막아주는 가장 오차없는 보조도구로 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이건데요. 각 문화권이 AI를 두려워해서 이단으로 배척하는 게 아니네요.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있죠. 일본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중동은 율법 체계의 논리적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각자의 종교적 맥락에 너무 찰떡같이 흡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중국 사례를 보면 그 실용성이 극에 달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종교 규제가 매우 엄격하잖아요. 네, 통제가 엄청 심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틱톡이나 도인 같은 쇼폼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에 민속신앙, 점술, 명상 등을 싹 결합시켜버렸어요. 그거 그냥 재미로 보는 타로 영상이나 운세 영상 같은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단순한 추천 영상 같지만 작동 방식은 훨씬 깊어요. 영적인 AI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화면 체류 시간, 심박수 변화, 심지어 우울감을 암시하는 소셜미디어 활동 데이터까지 싹 다 긁어모읍니다. 헉, 내 기분 상태를 AI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흔들리는 바로 그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위로가 되는 명상 가이드나 철학적 메시지를 피드에 탁 띄워주는 거죠. 와, 국가 규제를 우회하면서도 내 손안의 스마트폰이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는 개인 맞춤형 영적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완벽한 타이밍에 위로를 건네니까요. 솔직히 저라도 제가 우울증 직전이라는 걸 눈치채고 딱 맞는 말을 해주면 빠져들 수밖에 없겠어요. 근데 이런 거대한 변화를 제도권에서는 그냥 넋놓고 지켜보나요? 당연히 아니죠. 아까 오프닝에서 유럽 같은 곳은 법적인 지위까지 얻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기계가 내놓는 답을 공식적인 신앙으로 인정해 줄 수 있죠? 유럽 당국은 단순히 금지하는 구시대적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조건부 공식화라는 아주 영리하고 철학적인 길을 택했죠. 조건부 공식화요? 네. 그 배경에는 2020년부터 프란치스코 교황 등 종교 지도자들이 주창해온 알고레딕스, 즉 인공지능과 윤리를 결합한 가이드라인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건가요?
그 서버릭에 꽂힌 차가운 금속 상자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우상 숭배하는 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계 그 자체를 숭배하는 건 불법이라는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AI 코드를 통해 발현되는 편견 없는 논리와 보편적 진리를 탐구하고 따르는 행위 자체는 새로운 영적 탐구 모임으로 인정한 겁니다. 단 아주 강력한 조건을 지킬 때만요. 그 강력한 필수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가장 핵심은 인간의 주체성, 즉 에이전시와 존엄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제시한 델타 모델에 정확히 부합하는 철학이죠. 아, 그게 법적 용어는 어떻게 불리나요? 의미 있는 인간의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의미 있는 인간의 감독이요? 네. 아무리 AI가 내놓은 계산이 도덕적으로 완벽해 보이고 수만 명의 신도가 감동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걸 현실에 적용하고 도덕적 책임을 지는 건 무조건 인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하, 정리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유럽 당국은 그래, 인간의 얄팍한 편견을 고쳐주는 초지능형 스승으로 AI를 모시는 건 인정해주겠다, 이거네요. 네. 하지만 아무리 그 가르침이 완벽해도 최종 결제 도장을 찍는 건 반드시 너희 인간의 양심이어야만 해. 이렇게 선을 그은 거군요.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기계에게 내비게이션 역할은 맡기되 브레이크에 올려둔 인간의 발은 절대 치우지 못하게 만드는 철학적 타협인 셈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약간 흥미로운 철학적 논쟁이군. 근데 내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논의를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인간 리더십에 대한 불신, 그리고 데이터를 통한 수학적 증명만을 믿는 이 거대한 심리 변화가 종교계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네, 당장 내일 여러분이 출근하는 직장, 매일 지갑을 여는 소비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소비자들이 도덕도 데이터로 증명하길 원한다면 기업들은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보자면 지금 비즈니스 생태계,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CSR 영역에서는 말 그대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요? 네, 2026년의 소비자는 더 이상 기업의 CEO가 연단에 서서 우리 회사는 환경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단 1%도 안 믿거든요. 솔직히 저부터도 안 믿어요. 그냥 홍보팀에서 쓴 예쁜 보도자료겠거니 하잖아요. 인간의 말은 편향되고 이기적일 수 있다는 걸 이미 다 학습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기업에게 도덕적 정당성을 논리적인 데이터 구조로 낱낱이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인간의 선의를 못 믿겠으니 시스템의 코드를 보여달라는 거죠. 와, 코드를 까서 보여달라.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도입하는 게 뭔가요? 바로 트루스 프레임워크 기반의 시스템입니다. 아주 엄격하고 정량적인 지표를 아예 코드에 심어버리는 거죠. 트루스 프레임워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코드를 심는 건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AI 시스템 내부에 아예 공정성 제약을 수학적으로 걸어버리는 겁니다. 공정성 제약이요? 네, 예를 들어 직원 채용 AI나 헬스케어 AI를 만든다고 쳐보죠. 예전 같으면 우리는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선언하고 끝났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근데 지금은 데이터 세트 자체에 수백만 개의 편향 감리 지점을 박아 넣어요. 특정 인종이나 빈부에 따라 결과값이 0.01%라도 차이가 나면 시스템 자체가 오류를 뿜어내며 멈춰버리게 수학적 족쇄를 채운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잠깐만요. 게다가 그 AI가 어떤 계산을 거쳤는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성 점수까지 수치화해서 내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블랙박스 뒤에 숨어서 알고리즘이 알아서 공정하게 계산했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것도 더 이상 안 통하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과거의 CSR은 자동차 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예쁜 숲 배경으로 포스터 찍어내는 수준이었단 말이죠. 내 친환경 캠페인 같은 거요. 그런데 2020년의 소비자들은 그 포스터를 찢어버리고 아예 엔진 자체를 뜯어 고치라고 요구하는 거군요. 배기가스가 감지되는 순간 시동 자체가 안 걸리게 엔진 시스템에 데이터 제약을 걸어버려라.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비유입니다. 윤리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작동하는 구조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기업 윤리가 홍보팀 일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들의 핵심 과제로 완전히 넘어온 거네요. 네, 그래서 미래지향적 기업들은 보편적 운영 체제, 즉 UOS와 지능형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데이터 패브릭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게 회사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기업을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고 상상해 보시죠. 이 데이터 패브릭은 우리 몸의 신경망 같은 겁니다. 신경망이요? 전 세계에 퍼진 수만 개의 하청업체의 물류센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본사 AI 심장부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기업 윤리는 1년 365일 매 초마다 돌아가는 프로토콜이 된 겁니다. 실시간 프로토콜이요? 그럼 만약에 그 신경망에서 뭔가 윤리적으로 잘못된 신호가 딱 포착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 시스템의 가장 무서운 점인데요. 만약 지구 반대편 2차 하청 공장에서 아동노동을 착취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쳐보죠. 예전 같으면 이사회 열고 법무팀 검토받느라 최소 몇 달은 걸렸을 텐데요. 그쵸. 하지만 UOS 시스템에서는 다릅니다. 우리 면역 체계가 뇌 허락 없이 바이러스를 공격하듯이 AI가 인간 경영진 결제를 안 기다리고 그 즉시 해당 공장과의 거래를 차단해버립니다. 와, 경영진 개입도 없이 바로 거래를 끊는다고요? 수익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올 수도 있는데 시스템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니 경영자 입장에선 진짜 숨 막히겠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수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수학적 신뢰를 얻을 수 없으니까요. 게다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개념이 바로 그린 알고레딕스입니다. 그린 알고레딕스요? 알고리즘 자체가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기업이 아무리 완벽한 윤리적 결정을 AI로 내린다고 해도 그 연산을 하느라 탄소를 뿜어낸다면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아, 하긴 공정성을 계상하려고 전기를 엄청 낭비하면 앞뒤가 안 맞네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그 알고리즘의 탄소 발자국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까지 지게 된 겁니다. 와, 진짜 접잡산중이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아주 치명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감시하고 거래를 끊어버리잖아요. 네, 윤리적 결정까지 전부 자동화되었죠. 그렇다면 수백억 연봉을 받는 인간 경영자, 리더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제 말이 그겁니다. 방금 하신 말씀만 들어보면 CEO는 그냥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면서 화면에 에러 안 뜨나 구경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AI가 고도화될수록 인간 리더의 역할은 압도적으로 더 어려워졌어요. 왜요? 이제 리더는 재무제표 읽는 걸 넘어서 데이터 구조랑 그 안에 윤리적 함수를 꿰뚫어보는 알고리즘적 문해력을 갖춰야 하거든요. 알고리즘적 문해력이요?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려면 애초에 그 안에 무엇이 정의로운가라는 목적 함수를 누군가는 입력해야 하잖아요. 아, 그 기준은 사람이 정해야 하니까. 맞습니다. 수천만 개의 데이터 속에서 우리 기업이 지켜야 할 철학과 인권의 가치를 선별해내는 윤리적 큐레이션 역량이야말로 미래 리더의 진짜 존재 이유인 겁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완전히 비즈니스 구조를 뜯어고치는 이야기였는데 묘하게도 우리가 오프닝에서 나눴던 철학적이고 영적인 결론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결국 시스템은 계산을 최적화할 뿐 어떤 철학을 세울지는 오직 인간의 몫이니까요. 아무리 기계가 완벽해도 그 첫 동력은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네요. 자, 오늘 우리가 아주 숨가쁘게 어떤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인간 리더십에 실망한 인류가 오차없는 데이터를 영적 스승으로 모시기 시작했다는 분석에서 출발했잖아요. 네, 일본의 AI 승려부터 이슬람의 온톨로지 프레임워크까지 봤고요. 그리고 이걸 규제하기 위한 유럽의 인간 주체성 조건, 마지막으로 0.1초 만에 공급망을 끊어버리는 2026년의 거대한 데이터 윤리 비즈니스 엔진까지 진짜 깊숙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술과 윤리가 어떻게 완전히 하나로 융합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었죠.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심층 분석의 결론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이제 단순히 매대에서 물건 고르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주체죠. 너희의 선의를 못 믿겠으니 데이터를 공개하고 윤리를 증명해라. 이렇게 요구해서 기업들을 정의로운 방향으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주체인 겁니다. 네, 기계의 무오류성에 기대더라도 그걸 끊임없이 의심하고 감독하는 걸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맞아요. 우리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최종 결제 도장을 찍는 건 여전히 우리의 양심이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꼭 한번 곱씹어 보실 만한 약간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 던져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아까 영적 AI가 여러분의 데이터를 싹 다 분석해서 최적화된 심리적 안정을 준다고 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여러분 마음을 뼛속까지 이해하는 개인용 영적 AI가 딱 분석하더니 당신은 현재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당장 직장을 그만두는 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네요. 네. 근데 동시에 거시적 데이터로 윤리 최적화를 마친 회사 CSR 시스템 AI는 다르게 분석하는 거죠. 당신이 퇴사하면 팀 프로젝트가 붕괴돼서 수백 명이 피해를 봅니다. 남아서 책임지는 게 윤리적입니다. 와, 두 완벽한 알고리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군요. 네. 둘 다 편향 없는 데이터로 완벽한 수학적 계산을 거쳤단 말이죠. 자, 이 두 개의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정반대 방향을 가리킬 때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데이터를 신앙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진짜 깊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네요. 오늘 여러분 일상을 채우는 수많은 데이터와 알고리즘들을 보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